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병화에서 그 4, 5월에 우리가 임수를 용하는 것과 미월에 임수를 용하는 것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4, 5월에는 그 울로가 이제 서부군으로 향하는 게 좋고, 또 미월에는 그 서남운으로 향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마병화가 금운을 향하면은 몹시 상서롭지만 어쨌든 그 4, 5월에는 수운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고 미월에는 수운을 만나는 것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상관병관 이렇게 되어서 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운법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이렇게 뭐 서남운이 좋다, 서부군이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왜냐하면 이제 세월에서 형충합 이런 변수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이제 총론하면 어쨌든 사마병화는 금운을 향하면 굉장히 좋다. 또 금운으로 향하면 뭐 천석지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무리되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삼추병화에서 신월임수라면은 물론 그 병화가 경금을 굉장히 이제 기뻐하지만 그 서부군으로 흐르면 굉장히 불리하겠지. 굉장히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야. 이때는 이제 오행의 이제 그 입법 균형상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제살로 치우치게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세월에 달린 거야 운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면서 한번 신월병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57페이지. 자, 신월병화는 태양이 전서함으로 양기가 세하다. 해가 서산에 가까우니 토를 보면 어둡게 되므로 생각건대 일조호해 모야강천이니 거듭 임수를 용하면 보영광이 할 것이다. 자, 신유월이 똑같이 다 용신은 임수를 존신으로 삼아서 기격을 짠다고. 자, 운에서는 서운 이제 부군으로 가면 굉장히 신약해져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용신은 임수야. 근데 이때 이제 용신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신월에는, 그지? 자, 그 염두에 두고 마스터를 한번 읽어보자. 신월병화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 양기가 점차 쇠약해지는 때에 있다. 자, 그래서 일조호의 모야강천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 강과 바다를 비추면 날이 저물어가는 경치가 마치 광채가 불타오르는 것과 같으니 임수를 용하여 태양의 강의를 도와야 한다. 병화가 신에 이르면 병이 되니 식상을 기뻐할 리 없다. 이때 병화는 인이나 사에 통근하여 신강함을 요한다. 당연히 신강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그 칠살이 왕한 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임수가 용신인데 임비가 없으면 애로가 나타난다. 그렇지. 임비를 써야지. 그러니까 동방 모근으로 흘러야만 팔자 전체가 균형이 맞아지면서 굉장히 축제하고 부귀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밑에 명식을 보면 병자생이 50년간 서부군으로 고생을 겪다가 동방 모군에 이르러 축제한 명으로 고세 이제 묘사된 팔자인데 이 명식을 한번 잘 봐봐. 이 명식은 좀 묘한 명식인데 우선 지지에서는 신자 수국을 갖추고 있어. 그지? 신자 수국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종살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병화가 전혀 뿌리를 얻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병화의 하나의 기운으로. 일행득기의 구조를 갖췄단 말이야. 일행득기의 구조를 갖추니까 이 경우에는 병화운을 거스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때는 통간지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모군에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서부군으로 가게 되면 금수운으로만 일단 흐르게 되면은 팔자가 완전히 지우쳤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금수운도 이 명식에 우리가 입법 구조에서 이 뭐 제살운으로 흐른다고 해서 이 명식 자체가 일단은 가종의 형상을 지었는데
귀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진종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서부군으로만 계속 흐르면은 명식이 세월에서는 금순을 절대 기피하지 않아. 하지만은 서부군 자체가 그렇게 뭐 이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진종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죽지 않고는 버티다가 모군 통관운에 맞아서 굉장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세월에서 용법도 모군이 가장 좋았을 거야. 그러나 세월에서는 금순이 그나마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종도 세월에서는 진종과 운해용법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자, 58페이지. 만일 임수가 많으면 무토를 취하여 제하면 묘해진다. 자, 수국을 짜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임수가 있어 투관하고 다시 무토가 출간하면 가히 가갑에 이른다. 만일 지지에 무토가 암장되면 생운에 불과하다. 임이 많고 무가 적으면 평상인에 지나지 않는다. 혹 무가 많고 임이 적어도 이 또한 상인에 속한다. 자, 여기에서는 1번, 2번에서 3번까지는 수국을 지었을 때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혹 임이 많고 하나의 무가 투하여 제하면 이른바 중살 창강이 1인 가화하니 필시 현달하고 건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것은 식신 제사란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명식 자체가 이미 수국을 지으면 이론이 굉장히 약해져서 극설교가를 걱정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 무토를 쓴다 이런 것은 명식에서 일단 최소한 인사를 봐서 일간이 유력함을 갖춰야 돼. 보통 이제 삼자 개균을 하려면 이론이 사실은 신함을 요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지? 근데 병화는 아주 양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사의 통근만 해도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신월병화는 임수가 많을 때 무토로 제해야 마땅하다. 만일 신중 임수가 출간했는데 무토가 투하면 가갑에 이르지만 이때 무토가 진술에 암장되면 생혼에 불과하다. 나는 진술뿐만 아니라 인사만 보아도 인중에서 사중에서 무토를 충분히 인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임수가 많고 개수는 없는데 무토로 임수를 제하면 중살이 창강하나 일장당관하여 고위직에 온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살이 중할 때 식신 하나가 이렇게 유력하게 투해 가지고 제압하면 그것을 일장당관 이렇게 표현해요. 명식에서 이제 원시에서는 뭐 중살창강이 1인 가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살창강이라는 것은 정말 그 부담스러운 그런 아주 그냥 뭐 그 많은 적들의 무리 또 쓸모없는 무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잔뜩 때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그러니까 어질게 다스려서 이것을 다 유용한 그런 쓸모있는 그런 부하들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쓸모없는 무리들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런 식신제살에서 아주 그 중살청강한 것을 하나가 이렇게 딱 식신 뚜렷한 식신 하나가 이렇게 딱 제압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무리의 신금을 보면 기명종제하니 기특한 명조로 비록 가갑은 아닐지라도 사실은 이제 병화일주를 그 종제격으로 짜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야. 같은 양간 중에서도. 그래서 신금 하나가 투해가지고 일단 병화의 빛을 막 흐리려고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종제하게 되면 기특한 명조로 비록 가갑은 아닐지라도 크게 은영은 득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종이나 진화, 종화, 그러니까 외격의 아주 순수한 그런 격들은 은영 이런 말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왕족의 귀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벼슬을 가지고 우리가 부귀를 논하지 않고 뭐 황제나 왕족에 속해서 평생 일단 부귀를 보장받는 그런 명식들의 그런 부류군으로 넣어서 우리가 귀를 논했단 말이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내가 왕족 출신이 아니라도 왕을 벗삼아서 또 그런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인연을 맺어서 부귀한 신분이 되는 그런 유형을 얘기했어. 다만 친척에게 많이 의지하여 진신의 계단을 삼는다. 뭐 이런 말이야. 종제격은 수가 아내요, 목이 자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수가 아내라는 점에서 좀 약간 좀 헛갈릴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제 종제자라고 하면 금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이 자식이고 토가 아내라든지, 또 아니면은 수가 자식이 되고 금이 아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잡혀줘야 되는데, 종제격인데 수가 아내요, 목이 자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경우에 좀 이렇게 헷갈리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다시 일파신금, 한 무리의 신금을 받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지에 금국을 짓고 수가 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신금이 투했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되면은 화수격을 논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화격이 성립이 되면은 뭐 목이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아내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종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화가 되지 않으면 이때 그 수목을 삼아서 그 불용자일 경우에는 이제 임수를 진신으로 삼아서, 이럴 때는 뭐 이제 수가 자식이고 뭐 이렇게 그 금이 아내가 되든지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목을 어쨌든 용신으로 삼을 때 목이 자식이고 수가 아내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용목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끔 이제 그 난강망을 보면은 화격과 종격을 똑같이 취급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앞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화격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숙달에 보면 신월 경금의 종제격을 두고 혹견 일파 경금 불견 비인 급 신금자 우위 기명 종제로 소술되어 있는데,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조화원약에는 신금을 보지 않고 경금이 이렇게 투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신자 수국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되고 경금이 투했다면 종제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경신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그런데 난강망하고 조원양하고 원시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난강망 원시에서는 분명히 일파 신금을 얘기했고, 조화원약에서는 일파 경금의 불견 신금, 그러니까 신금을 보지 않았을 때 기명 종제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해야만 종제라면은, 종제격을 얘기한다면은 조화원약의 입장이 타당하겠지. 하지만 난강망에서는 일파 신금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금은 병화와 합하여 합격을 짓기 쉽다. 그러니까 합격을 짓기 쉽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그 처자에 비유한 오행군을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합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보여. 그 다음에 아무튼 신월 경금의 종제격은 가갑이 아니어도 이도로 발전하는데, 이는 제왕하여 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또 처덕이 두터우며 친척들의 강력한 원주를 잇게 된다. 그래서 종제격으로 이제 그 육친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종제라고 우리가 하지만, 아마 난강망 원시를 보면은 그거는 화수격을 얘기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 그 다음에 원시의 종제자 이 수초목자는 납득이 잘 안 가지. 그러니까 종제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병화일주지만은 화하는 법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 하지만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대로 합격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육친을 배당한 것 같아, 오행에. 자, 그 다음에 병화의 제격으로 출간한 임수를 보지 않고 신금을 보면 신강, 재강이든 종제든 간에
되게 큰 부자가 되기 쉽다. 임수가 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금을 보면 병화의 제경, 대체로 종재든 신강제강이든 큰 부자는 되기 쉬워. 그 다음에 운에서 만약에 종재가 아니면 신강제왕하면 좀 동남운으로 불러줄 때 더 신왕제왕의 구조를 갖출 때 훨씬 더 큰 축제를 기대할 수 있겠다. 자, 다음 8월 병화로 넘어갑니다.